떠나고 싶어 같이 가볼까 낚싯대 들고 지금 가는 거야 날. 반갑습니다. 낚시 처방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머리를 희한하게 하지 마세요. 머리 상미를 빗네. 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베이트 릴입니다. 베이트 릴. 약간 심화 과정인데 왜 베이트 릴 설명을 드리냐면 심화 과정은 아니죠. 심화 과정입니다. 베이트 릴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딥하게 한번 파보고자 베이트 릴에서 베이트 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시면은 그냥 발만 담근 정도? 그렇죠. 근데 이제 베이트 릴 같은 경우는 선상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내 옆에 사람이 고기를 막 잡는데 나는 못 잡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 장비 선택이 저는 좀 약간 지대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 바퀴를 감았을 때 2m가 감기는 줄이 이제 회수되는 게 2m가 회수되는 것과 한 바퀴를 감았을 때 50cm가 회수되는 릴을 두 개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루어에 전달되는 그 액션력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거지. 맞죠? 네, 대표적으로 액션을 보고 따라와서 이제 물어주는 그런 어종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낚시의 피로도에도 연관이 있는데 수심을 뭐 10m, 20m 정도권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치나 깔치 같은 경우에는 수심 100m 이상까지도 노리게 된단 말이죠. 맞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채비를 내렸다가 깔치 템빙 같은 경우에는 미끼가 따여서 미끼를 갈아야 되는 경우에 50m를 회수를 하려면 자 여몰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가면 약 50cm 정도가 회수가 되거든요. 100바퀴를 감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맞죠? 저 작년에 깔치 낚시 가셨을 때 네. 80m인가? 네. 70m에서 회수한다고 막 찡찡거리신 적 있잖아요. 70m 내려야만 입질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한치나 갈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심 공략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나오면 그 수심만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수심을 저희가 선택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 베이트릴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베이트릴마다 또 특징 그리고 전용 릴들이 다 있어요. 베이트릴 사용하는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갑오징어도 있고 한치도 있고 그다음에 깔치도 있고요. 웬만해서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타이라바도 있고 선상에서는 스피닝 릴보다 베이트릴이 훨씬 더 유리해요. 유리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선상 낚시 같은 거 가시면은 사용하시는 낚싯대랑 릴을 보시면 일단 베이트 릴이 한 80% 이상 차지할 겁니다. 그렇죠. 스피닝 릴을 사용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미, 손맛 훨씬 더 스피닝 릴이 조금 재밌거든요. 거기다가 액션을 주기가 좀 더 편해요. 왠지 저는 스피닝이 액션이 필요한 같은 경우에 스피닝 릴과 베이트 릴이 똑같은 걸 썼을 때는 베이트 릴이 훨씬 더 낚시 피로도는 줄어듭니다. 그 말인즉슨 힘을 주기에 훨씬 더 좋은 구조로 되어 있다. 베이트 릴이 스피닝이랑 베이트 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의 이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스피닝은 이제 저희가 핸들 돌리는 것 같은 경우는 밑에 있고 아래 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아가 물리고 스푼은 또 여기 좌우로 움직이죠. 기아가 옆으로 돌잖아요. 그렇죠. 옆으로 도니까 기어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이렇게 어긋나게 물려서 아무래도 이 핸들에 힘이 전달되는 게 좀 더 많이 부족합니다. 대신에 이 베이트 릴은 보시다시피 직관적으로 핸들 돌아가는 방향과 기어의 방향, 스풀이 돌아가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힘 전달이 좀 더 쉽죠. 자, 그래서 베이트 릴에 뭐 대단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베이트 릴에는 또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릴의 특성을 아는 거는 권사량, 그 다음에 뭐 기어의 종류, 그 다음에 권상량이라고 하는데 이 한 바퀴를 감았을 때 라인을 얼마나 회수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권상량입니다. 권상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낚시인들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선상 깔치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심 70m, 80m인데 한 바퀴 돌리는데 50cm밖에 안 감겨. 그러면 수없이 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돌리는데 1m 감긴다.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50cm보다는 절반만 감으면 되니까. 근데 또 반면 저항이 심한 루어를 쓰게 되면 권상량이 높은 릴을 사용하게 되면 또 릴을 회수하는데 체력적으로 피로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옆 사람이 막 잡고 있는데 나는 못 잡아. 그럴 때는 낚시 경력도 있고 감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베이트 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어비가 있습니다. 기어비란 뭘까요? 핸들을 한 번 감을 때 스풀이 돌아가는 바퀴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7점대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하죠. 네. 7점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핸들을 한 바퀴 돌리면 안에 이 라인을 감고 있는 스풀이 7바퀴 돈다. 맞죠. 네. 그겁니다, 바로. 4점대, 5점대, 6점대, 7점대, 8점대, 9점대까지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게 문제예요. 자, 릴 기어비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파워 기어, 노멀 기어, 하이 기어, 엑스트라 하이 기어. 파워 기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에서 5점대, 노멀 기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을 잘 안 하지만 보통 6점대를 이야기하고, 그 위로 7점대, 8점대 정도는 하이 기어, 그 다음에 9점대까지 가면은 엑스트라 하이 기어,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파워 기어 같은 경우에는 저속 기어예요, 저속 기어. 회전수가 느리죠. 4점대, 5점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풀이 4바퀴, 5바퀴밖에 안 도니까 회수가 느려요. 그럼 노멀 기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6점대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스풀이 한 6바퀴 돌죠. 범용 릴이라고 보시면 돼요. 5, 6점대. 네. 그러면은 그 이상 때는 이제 하이 기어죠. 보통 7점대, 뭐 8점대, 9점대 이렇게 하이 기어, 엑스트라 하이 기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더 빨리 회수가 되니까 지깅이라든지 뭐 수심이 깊은 낚시를 할 때 좀 선택을 하면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점대 이제 뭐 4점대 요런 이제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게 타이라바, 그 다음에 이제 문어 낚시에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저점 기어 때. 그렇구나. 예. 문어 낚시를 안 해가지고. 예. 문어도 제가 앞에 저점대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애기 끝에 바늘에 미늘이 없잖아요. 고기를 걸었을 때 일정한 속도로 감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다? 저점대. 저점대를 그리고, 사용해서 예. 일정한 속도로 그쵸. 회수를 해야 된다. 네네네. 아무래도 이 고점대 이제 베이트릴보다는 저점대에서 좀 더 일정한 속도에서 감아들이는 게 더 훨씬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라바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요. 타이라바는 어차피 뭐 리트리버 때 한 바퀴 감을 때 너무 많이 감기면 채비가 너무 많이 회수가 되니까 저점대를 사용하는 거고, 회수량이 줄이려고 내가 미세하게 이렇게 안 해도 좀 둔탁하게 움직여도 천천히 회수가 되니까. 그게 이제 고점대와 저점대의 차이가 아닐까요? 왜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문어 이야기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타이라바랑 문어는 별개의 문제예요. 문어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그러니까 문어가 이제 후킹이 됐을 때 미늘이 없어서 일정한 속도로 회수를 해야지 대상어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타이라바에서 저점대를 사용하는 거는 한 바퀴를 감았을 때 예를 들어서 1m가 회수가 되는 것과 한 바퀴를 감았을 때 50cm가 회수되는 것은 내가 천천히 바닥을 탐색을 하면서 대상어를 만나야 되는데 채비가 너무 빨리 회수가 돼버리면 고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것도 그렇죠. 그겁니다. 그것도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극단적인데 50cm랑 1m는 2배 차이 나는데. 보통 하이기어랑 그 정도 차이예요. 극단적인 게 아니고. 문어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일정하게 자기가 감아 올릴 수만 있으면.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한치 같은 경우에는, 한치나 깔치 같은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 있고 생각보다 움직임이 빨라요. 그래서 4점대, 5점대를 사용하면 오히려 대상어를 놓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이기어를 사용해요. 빨리 회수를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들처럼 배에 너울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50cm로 열심히 감는 것보다 1m짜리를 열심히 감으면 이 너울 1, 2m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이 사이에서 고기를 이탈할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죠. 빨리 채비가 회수가 되면은 미늘이 없는 바늘이 빨리 회수를 하는 것과 천천히 오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고기 이탈 때문이라면 사실 하이기어가 더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어는 일단 무겁잖아요. 네. 문어가 예를 들어서 1kg 이상 줄이 터질 수 있는 장력 이상으로 물었을 때는 드랙이 나가게 조절을 해야죠. 근데 저점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손쉽게 적은 힘을 들이고 감아들일 수 있다.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리겠죠. 채비 회수를 일정한 속도로 해야 돼. 느낌이 주면은 문어는 빠질 수도 있어. 그렇지. 저속 기어 가지고 천천히 감다 보면은 느낌이 생길 확률이 더 높겠죠. 하이기어로 있을 때보다. 아무래도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텐션이 죽을 확률이 더 높겠죠. 하이기어로 했을 때 뭐 문어가 살이 찢어져서 이탈이 된다. 그렇지 않게 드랙 세팅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러라고 드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 근데 문어는 일단 무거워서 하이기어로 하면은 많이 힘들 건데. 맞아요. 그래서 문어는 무조건 문어는 올라올 때 또 이게 발을 다 펼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문어는 무조건 파워기어를 사용해야 된다. 네, 문어는 저점대가 저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근데 문어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저는 근데 요걸로 저는 다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까지 갔는데 솔직히 뭐 문어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솔직히. 맞습니다. 문어는 뭐 문어 뭐 지깅릴 써도 있으면 잡는 게 문어 아닙니까? 없으면 못 잡는 게 문어고. 맞습니다.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고, 깔치나 한치 같은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할 때는 하이기어가 조금 유리하다.
애들이 몰려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올 때 막 피크 진짜 피딩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때 한 번에 폭발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리수를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고기를 걸었든 아니면은 내가 그렇지. 뭐 메탈이나 애기를 교체하든 어이. 그때 빨리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고점대가 유리하다. 권상량이 높은 릴을 네, 사용하는 게 깊은 수심에는 유리를 하다. 타이라바는 별개예요. 수심이 100m, 120m 타이라바는 하더라도 별개죠 아무래도. 타이라바는 네. 액션 문제 때문에 저점대를 저점대. 사용하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한치까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깊은 수심을 노리지만 빨리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마리수를 내려면 낚시 피로도도 권상량이 높은 것들이 조금 덜하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채비를 사용하고 루어에 저항이 있는 그런 낚시가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피로도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하이기어가 또 유리한 장르가 하나 더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 겨울에 잡히는 부시리, 방어, 지깅 낚시. 지깅 낚시에 스페링릴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사양의 스피닝과 베이트릴을 사용했을 때 베이트릴이 훨씬 더 힘이 덜 들어요. 방어 지깅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체력전이거든요. 체력전. 진짜. 체력전인데 어떻게든 체력을 안배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과에는 더 훨씬 이득이 될 것이다. 방어 지깅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 강해야 돼요. 빨리빨리 지그를 빨리빨리 쳐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거? 하이기어죠. 하이기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통 베이트릴로 나오는 지깅 릴 같은 경우에는 거의 7점대 가까운 거의 7점대에 가까운 고기형대. 쓰는 거고 근데 9점대 이상 넘어가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 부하가 많이 생기잖아요. 액션을 줄 때 너무 빠르다 보니까 부하가 생겨서 운용을 할 때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6점대, 7점대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게 방어 지깅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장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과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깔치 낚시를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대표적으로 마리수 100마리씩 잡죠. 보통 100마리, 150마리 많이 잡을 때 200~300마리씩 잡는데 얘네 한 바퀴 쇠가 빠지게 올려봐야 50cm 감기는 거 쓰는 거 하고 한 바퀴 감을 때 1m씩 감기는 거 쓰는 거 하고 폭발적으로 단고기만 물어준다는 상황이었을 때 그 수심층에 도달했을 때 폭발적으로 물어준다고 계산했을 때 그러면은 회수가 빠른 친구들이 훨씬 더 이득이고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은 조과가 더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적절한 장비를 선택을 하는 게 조과 차이가 있다. 한치도 마찬가지. 맞죠. 한치도 수심층이 딱 들어가면 바로 입질하잖아요. 맞죠? 들어오면은 피딩이 돼 있을 때 들어가면 바로 물죠. 피딩이 돼 있을 때는 타이라바 같은 경우에도 참돔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타이라바를 하게 되면 스쿨링 돼 있는 거를 스쿨링 그러니까 모여 있는 참돔들을 노릴 경우가 많아요. 그죠? 어탐을 보고 참돔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게 모여 있는 구간 예를 들어서 1m로 칩시다. 그러면은 두 바퀴를 감아서 1m를 탐색하는 것과 한 바퀴를 감아서 1m를 생 탐색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냐는 거지. 포인트 탐색을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라바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점대 정도 쓰는 거예요. 앞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핸들 130mm, 뭐 120mm, 110mm, 100mm 그러면은 우리 덕철이 형이 생각할 때 100mm 핸들을 썼을 때와 극단적으로 한 130mm의 릴을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제 일단 핸들을 감아 드릴 때 좀 더 힘이 덜 들어간다. 거기다가 이게 핸들이 구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조작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거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짧은 것보다는 더 세분화해서 조절할 수 있다.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바꾸면서 유일한 단점. 짧은 것보다는 핸들이 크다 보니까 라인 회수하는 게 좀 더 느려요. 아무래도. 그렇죠. 빨리 이렇게 짧은 게 감는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이게 속도 차이가 있어요. 채비 회수할 때 차이가 좀 있다. 네네. 그거 말고는 참 아직 이 바꾼 걸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들 길이를 늘리는 게 네네네. 저는 딱 한 110mm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120, 110. 아 그래요? 저는 130 이거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심릴에 대해서 수심릴 꼭 있어야 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덕철이 형은 수심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수심릴이 없어서 불편했던 점 있어요? 있었죠. 아무래도 갈치 한치 낚시할 때 제가 요거 제 유일한 베이트릴 검용이거든요. 요걸로 낚시 다 했는데 요걸로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걸 사용하려면은 원줄 합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심 체크가 돼 있는 마킹 돼 있는 이제 그런 마킹 라인을 마킹 라인을 써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헷갈려. 솔직히 낚싯대를 저희가 두 대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스피닝과 깔치 한치는 보통 두 대를 쓰니까 스피닝과 이게 베이트릴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둘 다 마킹 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처음에 같이 시작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가 줄이 끊어지거나 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스피닝과 베이트 릴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또 중요한 게 내가 이걸 조금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수심층이 중요하잖아요. 갈치랑 한치 맞지. 같은 경우에. 근데 수심이 만약에 50m다. 근데 헷갈리게 되면 40m나 30m, 뭐 70m에 놔두고 이러면은 입질이 전혀 없겠죠. 혼자 바보 낚시하고 있는 거지. 멍청하게 낚시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한치랑 갈치 낚시를 너무 좋아하게 돼버려가지고 올해 시작하기 전에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계 힘을 조금 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아직까지 전동리를 이렇게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수심 측정 하나만큼은 가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선상 낚시에서 깔치 한치 할 때 무조건 그죠. 바닥을 노린 낚시는 관계가 없어요. 뭐 어떤 낚시보다 음. 수심 공략이 제일 중요한 낚시이기 때문에 그 두 낚시가 맞죠. 보통 이 수심리 같은 경우에는 입질이 거치를 해놓잖아요. 우리 거치를 해놓고 입질이 왔어. 챔질하면서 수심부터 보는 게 습관이거든. 이렇게 몇 미터 이러고 갔잖아. 수심에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감으면서 생각합니다. 딱 챔질하고 한 바퀴 세 바퀴. 감으면서 보는 거래. 색깔을 이제. 분명히 나 50m나 떴는데 왜 40m였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딱 보면 되잖아. 근데 베이트릴만 사용하면 괜찮은데 스피닝까지 같이 이게 마킹 라인을 사용하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너무 헷갈려요. 네. 제가 요 지금 티에라 릴 우리 로우몰의 마지막 남은 제품입니다. 티에라 150 하이기어입니다. 하이기어. 이게 7.1대 1이네요. 7점대. 한치 깔치 위주로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아까 저희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하이기어 7점대 네, 릴을 선택했고 뭐 요즘에 나온 코우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멀 프리미엄 파워기어도 있고 한데 여멀 프리미엄보다 하이기어 티에라 이거 한번 써보라고 한번 까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보이시다. 아직 결제도 안 했는데 야. 아무래도 7.1 써져 있네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7.1 보이시죠? 네. 티에라 수심릴입니다. 티에라 다이와. 자,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이네요. 수심릴 들이셨네요. 제발. 그런 거 산다고 내보다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나? 네. 올해 한번 지켜보세요. 2년 차부터는 달라지거든요. 우리 덕철이 형이 낚시를 오래 했어요. 감성돔, 갯바위랑 뭐 문어, 갑오징어 이런 낚시를 벌써 한 15년 정도 했는데 제가 작년에 한치 깔치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아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런 낚시가 없어요. 제가. 한치 깔치만한 낚시가 없어. 특히나 무더운 여름에 갯바위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진짜 뱅에돔 잡고 싶고 뭐 하면은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밤에 낚시를 가는 게 짱이에요. 여름에 너무 더위를 많이 타서 낚시를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여름에는. 밤샘 낚시는 조금 피곤하지만은 깔치 한치 어디 들고 가도 환영받는 고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선물하기도 좋고 맛도 있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 저랑 덕철이 형이 한 시즌 내내 토너먼트를 할 겁니다. 누가 이기는지, 도대체 누가 이기는지. 이게 또 승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이 구사하는 테크닉들이 좀 나온다고. 왜냐면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니까 고민하게 된다고. 그냥 담가놓고 물면 물겠지 이거 하고 둘이서 낚시를 하다 보면 저 옆에서 뭐 잡는데 견제 빡 하면서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낚시가 늘 수밖에 없어 이게. 러닝메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재미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깔치의 한치 시즌 되면 왜 수심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또 수심리를 현장에서 보정을 하는 방법 우리가 수심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선장님이 바닥 수심이 50m입니다 했는데 딱 풀었는데 뭐 채비 각까지 생각해도 한 51, 2m 정도 조류 때문에 채비 각이 나오니까 51, 2m 정도면 한 1, 2m 정도는 뭐 오차가 있어도 그 정도는 괜찮은데 프로타 어탐기 기준에 50m인데 30m다 또는 한 6, 70m 나온다 이러면은 현장에서 또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도 저 또 알려드릴게요. 또 현장에서 보정하는 방법. 저도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자주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 수심리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이 아마 길 것 같아요. 편집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잠깐만. 그리고 제가 또 이것도 구입하면서 같이 그때 소개시켜드렸죠. 이거 핸들 딱 같이 해가지고 솔직히 막말로 여러분들 딱 지켜보세요. 이거 핸들 하나에 6, 7만 했으면 샀겠나? 안 사죠. 사지. 이 릴도 저렴하게 할인해가지고 구입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핸들 할인 누가 해준다던데? 할인 안 해줄 건데.
로우몰 사장님 해주십니다. 로우몰 사장님이 또 할인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핸들 교체하는 방법 영상을 쇼츠로 조금 쇼츠로 올려놓았는데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 또 요것도 보니까 비슷한 거 같아요. 요것도 우리 더블 핸들로 튜닝하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또 영상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하실 분들은. 염홀도 나중에 한번 찍어 드려야겠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낚시를 가가지고 배 위에서 남들 못 잡을 때 내가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는, 또는 남들은 더 잡는데 왜 나는 못 잡을까라는 이유에 대한 해답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 중에 그렇죠. 하나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해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요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또 우리 옆 사람과 조가 차이 나는 이유들을 저희가 계속 그런 이유들을 조금 생각해가지고 왜 나는 못 잡는데 왜 우리 덕철 형은 잡지, 뭐가 다를까, 뭐 때문에 그럴까라는 이유의 해답들을 또 들고 올 테니까요. 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보여주셨는데 또 저희가 저렴하고 간지나는 제품 하나 소개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오늘 저희가 촬영하러 왔는데 저희도 몰랐어요. 이거 오늘 촬영하러 와서 오늘 루어몰닷컴에 입고된 스페셜 아이템 스피닝릴 한번 까보시고, 두 가지예요. 스피닝릴 전용이 있고 루어 팩토리에서 출시가 됐네요. 루어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거상코리아는 거의 다들 아시죠? 거상코리아에서 가지고 있는 피싱 브랜드입니다. 자, 요렇게 스피닝릴, 베이트릴, 제가 들고 있는 게 베이트릴, 요게 스피닝입니다. 옆으로 한번 이렇게 돼 있는데, 베이트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뻔하지, 거치 방식이. 이렇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스피닝은 이거 어떻게 거는 거고?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스피닝 어떻게 거는데? 자, 스피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이렇게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릴 거치대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릴 거치대를 이렇게 목을 딱 거는 거예요. 목을. 와 예쁘다. 자태가 남다른. 저 후에고 한번 들고 와봐요. 이게 비싼 릴이라서 자태가 남다를 수도 있죠. 뒤에 바로 뒤에 있잖아. 릴의 디자인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후에고도 색깔은 이뻐서. 후에고는 이렇게 딱 걸리네. 예쁘다. 그죠? 저희가 또 비싸면 추천 안 드리잖아요. 비싼 건 말을 안 하는데 4,000원이에요. 4,000원. 커피 한 잔 값에 예쁘게 집에 진열해 놓을 수 있고, 씻어서 말릴 때 스탠드에 딱 걸어 놓으면 깔끔하게 잘 마를 수 있을 것 같은 제품. 10,000원 넘어가면은 저희가 말도 안 드렸을 텐데 5,000원도 아닙니다. 4,000원. 요거 뭐 집에 릴 보통 스피닝 릴 한 2개, 베이트 릴 한 2개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택배비까지 해도 20,000원이 안 넘는다는 거. 구매해 볼 만한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진짜 예쁘다. 미쳤다 이거. 와. 자태가 남다릅니다, 진짜. 근데 스피닝은 진짜 이 각도의 거치가 너무 이쁘다. 루어 팩토리.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가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뭐 싫다기보다는 이 브랜드가 보이는 게 싫으면 앞에다가 예쁜 스티커 아니면 네임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딱 이렇게. 자, 요런 저렴하고 신기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또 우리 루어몰닷컴 들어오면 오늘 처음 입고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제품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셔서 스토어 찜도 많이 눌러주시고, 루어몰닷컴 사장님한테 뭐 비용을 받고 이렇게 촬영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제품이 나왔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근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거 4,000원이면 개꿀? 아 진짜 괜찮다. 진열장 있으면 넌 얼마나 하지? 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 오, 너무 좋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낚시 처방전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 남들보다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영상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아니야. 수십 릴 샀다. 떠나고 싶어 같이 가볼까 낚싯대 들고 지금 가는 거야 날 우리는 낚시 처방전 느낌이 와 그래 바로 지금 구독이야 뿜뿜 심장이 뛴다 낚시는 시작 스릴을 즐겨